이번 세션에서는 베리타스의 안형진 부장님께서 ESG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규제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감독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형진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형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ESG 경영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미 그 ESG는 TV 광고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영자분들이 ESG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이제 이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G를 줄여서 ESG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SG 평가 요소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방지, 로비,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습니다. ESG 평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기업들이 대응하기 많이 어려울 텐데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ESG 모범 기준이라고 하는 총 한 116페이지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정보보안, 정보보안 정책과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의 정보보안 중요성,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시 관리 점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서 기후변화, 탄소 배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서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다양한 영역이 지금 ESG 항목 안에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고, 모범 기준에 따르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 다니시는 정보보호팀이라던가, 그다음 보안, IT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ESG 경영인데 이런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아카이빙 이런 얘기들이 필요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리타스가 작년도에 발표한 비즈니스 협업의 숨겨진 위협이라고 하는 보고서 중 일부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하루 업무 시간 중에 절반을 협업 툴을 사용하는 직원 비율이 한 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협업 툴을 이용하게 되면 이 협업 툴 내에서 기밀,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직원들의 비율도 한 71%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삭제하는 비율이 49%, 54%라는 것이 이제 저희 보고 결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내부 통제라던가 모니터링하는 관리 감독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생성한 이런 정보들은 기업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라던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 보호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에 맞춰 데이터에 대한 보존도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규제죠. 이 데이터를 찾아서 나중에 파기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요건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존하고 파기하고 찾고 검토하고 제출하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협업 솔루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다 온프라미스 형태의 메일 시스템이든 메신저든 이제 도입을 했었죠. 네. 그런데 요즘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현재 있는 온프라미스의 협업 시스템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선택도 하고 이제 도입 검토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이야 이런 정보 보안, 정보 보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단에 로깅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죠. 예, 이런 툴을 통해서 내부 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이런 스마트워크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기업 내 네트워크 단의 로깅 방식으로는 이 임직원들이 주고받았던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e디스커버리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최근에는 기업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시는 화면처럼 미국에서 소송이 발생이 되면 참고하는 레퍼런스 모델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EDR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송 대응에 앞서서 이런 그 증거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규제에 맞게 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특허 관련해 갖고 뭐 소송 사건, 배터리 소송 사건도 있고 제약사 뭐 소송 사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직원들이 생산했던 데이터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해서 중요한 기밀 자료, 특허 뭐 이런 영업기밀이나 이런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고 잘 관리하셔야 아무래도 소송 대응에 빠르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관리 감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기업에서 사용 중인 협업 솔루션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기밀 정보인지 개인 정보인지 뭐 민감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 내부 통제에 맞게 다양한 조건들 이런 검색 표본들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탐지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탐지된 정보들에 딱 보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든 준법감시팀 아니면 뭐 정보보호팀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보고 검토를 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회사 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베르타스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감독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베르타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이 모든 협업 솔루션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이런 구축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이 기업 내에 어떠한 정보들이 실제 저장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고 그 중에 실제 기업 내의 중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베르타스의 슬로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베르타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핵심은 아무래도 아카이빙 솔루션이었던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기업의 온프라미스 환경이든 아니면 그 온프라미스의 뭐 익스체인지 서버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의 익스체인지 온라인 아니면 요즘 최근 들어 고객사를 가보니까 하이브리드 환경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다양한 규제 때문에도 아니 클라우드에 못 올라간다. 어떠한 임직원들은 온프라미스에 있어야 한다. 뭐 다양한 요구 사항들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선택하시는 고객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하이브리드 환경이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쪽도 많이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지메일들도 저희가 모든 메일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파일 서버라던가 쉐어포인트 이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VDI 환경들이 많이 구축되면서 파일 서버에 대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도 저희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세 가지 영역 이외에도 나머지 협업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 베르타스의 머지원이라는 솔루션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원에 수집할 수 있는 컨텐츠 소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저장하면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자동으로 정보를 분류하면서 보존 기간도 다이나믹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이 협업 솔루션에서 발생됐던 이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아카이빙 솔루션 안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보호팀이라던가 중복감시팀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손쉽게 내부 통제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기업이 분쟁이 발생이 되고 소송 대응을 해야 될 때, 이런 이디스커버리 진행할 때도 손쉽게 검색하거나 검토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때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의 이 검색 엔진이 기존에는 저희가 IBM 왓슨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엘라스틱 서치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솔루션보다도 정확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 인덱싱 용량도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협업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런 중복된 데이터, 이게 정말 많이 있는데요. 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대1로 보내는 것보다는 거의 1대4로 보내는 이런 동보 메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특히 보낸 메일을 다시 또 재전송하는, 포워딩하는 기능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첨부들, 동일한 문서들이 계속 많이 저장이 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또 다시 메신저나 파일 서버, 쉐어포인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이 최적화된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 갖고 하나의 해시 값을 확인해서 하나의 문서만 딱 저장되는 구조죠. 메일에서도 그 다음에 다시 포워딩을 하더라도 메신저에 올리더라도 쉐어포인트 파일 서버에 올리더라도 해시 값이 동일하면 저희는 하나만 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도 오랫동안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많이 팔아왔고, 그 다음에 실제 구축돼서 사용되고 있는 고객사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랜섬웨어 이슈로 장기 보관된 정보들이 이제 위변조되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요즘 최근에 찾는 트렌드, 컨셉들을 보게 되면 이 저장될 때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이런 웜 스토리지를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write once, read many 해서 한번 딱 저장되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삭제도 수정도 아예 안 되게끔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 베르타스에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정비를 통해서 이 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머지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머지원이 수집할 수 있는 컨텐츠 소스는 약 120개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검토하고 도입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특히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다음 원드라이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 뭐 슬랙, 뭐 트위터, 그 다음에 뭐 줌 미팅이라던가 아니면 AWS에 있는 S3 스토리지, 이런 영역들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자체 메신저라던가 다양한 로깅 솔루션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 머지원에는 제너릭 커넥터라고 해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용화된 그러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커넥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EML 형태라던가 CSV, XML 등으로 이제 변환을 해갖고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이라던가 MS SQL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도 저희가 DB 커넥터를 통해 갖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아카이빙 되면서 그 정보들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뭐 분류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드릴 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제 줄여서 빅이라고 하는데 베르타스 인포메이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내장된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내 모니터링을 해야 할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등을 이게 등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턴들을 한 1000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패턴들을 저희가 묶어서 약 200개 이상의 폴리시,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뭔가 개인정보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폴리시를 체크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주소라던가 연락처라던가 이런 패턴 정책들이 자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정보 정책을 체크하겠다, 개인정보 정책을 체크하겠다 하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보 분류 기능을 통해서 이 보존기간도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영구 보관하겠다라는 컨셉이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정보 분류 기능,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이거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보존기간을 7년으로 바꾸고 해당 데이터에는 PII 태그를 남기는 거고요. 어떠한 데이터는 민감정보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저희가 센시티브 데이터라고 태그를 남기고 보존기간을 한 2년으로 바꾸고, 어떠한 데이터는 회사에 불필요한 이런 정크성 데이터네 그러면 저희가 저장하면서 즉시 파기해버리는 이런 컨셉들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저장할 때도 요즘은 고객분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 컴플라이언스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을 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정크성으로 바로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데이터,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은 대용량의 저가 스토리지로 많이 저장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돼서 저장되다 보니까 뭔가 암호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또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돼 라고 하면 AWS든 애저든 구글이든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게끔 세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 컨피덴셜한 정보가 있으면 이런 위변조가 불가능한 웜 스토리지에 저장되게끔 이런 각 정보에 따라서 저장소의 위치를 다이나믹하게 바꿔줄 수 있는 스마트 파티션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내부 통제를 위한 관리 감독 모니터링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툴입니다. 별도의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볼트 안에 기본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 내부 감사를 하셔도 되고 법적 소송 시 대응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부 사후 감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퇴사자라던가 퇴사 예정자분들에 대한 감사. 그래갖고 이분이 퇴사하기 전에 최근 3개월 동안 했던 이메일이라던가 메신저라던가 아니면 쉐어포인트 파일 서버에 올려놨던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계정들을 등록을 하시고 특정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최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진행했던 그 데이터가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이거는 회사에 문제가 되는 데이터들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외부로 흘러갔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검토를 하면서 관련된 자료도 아니다 할 수 있는 마킹 버튼도 제공을 하고 있고, 요게 뭔가 내용들을 이 감사자 의견을 쓸 수 있는 커멘트 창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 감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마킹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만 추출해서 뭔가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시 모니터링, 내부 통제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신용카드라던가 기밀 대입이냐,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2건 이상 걸린 거,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11건 이상 걸린 거,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검색 표본들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돌아가는 거죠. 실제 우리 회사의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파일 서버든 쉐어포인트든 이런 회사의 검색 표본들에 걸리는 대상들이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탐지하고 저희 준법감시팀이라던가 정보보호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도입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정말 많이 쓰고 계시죠. 거의 뭐 1억 명 넘게 가입자 수가 지금 가입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베리타스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렇게 인사팀, 영업팀, 각 부서별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이런 채널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채널에서 뭔가 글을 올리는 걸 포스팅이라고 얘기하고 뭐 파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업로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메신저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채팅들이 나오죠. 그래서 1대1 채팅, 뭐 다자간 채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됐던 채팅들, 그것도 동일한 이 채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회의상에서 주고받았던 채팅이든 업무상 주고받았던 이런 메신저 채팅이든 이런 데이터들을 뭔가 관리 감독하고 이디스커버리 해야 할 때, 예. 이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이디스커버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팀즈에서 발생된 채팅된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채널에 올라간 포스팅된 메시지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이메일 형태로 저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에 업로드된 파일들은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개인 메신저 채팅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첨부 파일들은 이제 원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디스커버리하고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봐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베르타스의 머지원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커넥터를 세팅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랑 정보값을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 채팅값 이걸 다 모아서 하나의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최근에 인수됐던 내용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치 네이티브 뷰라고 해서 아까는 단순하게 이메일 형태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채팅이지 않습니까? 채팅 형태로 실제 MS 팀즈를 보는 것 같은, 이게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니터링 도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그 도구에서 이렇게 채팅했던 것처럼 메시지가 보이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디스커버리를 이용하시면 해당 메시지 한 건마다 메일, 메시지마다 메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메시지 스레드를 하나에 묶어서 이렇게 실제 팀즈에서 발생하는 채팅처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연관관계 분석이라던가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강력하게 나온 게 검색을 할 때 이게 팀즈 채팅이냐 아니면 채널에 올라가는 포스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구분 지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증거 자료 제출을 할 때도 팀즈 채널 데이터와 채팅 데이터들을 이제 구분해서 증거를 추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베리타스가 내부 통제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양한 협업 솔루션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제공하는 협업 솔루션 아니면은 이미 네임드가 있는 뭐 글로벌한 그 협업 솔루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된 뭐 메신저라던가 로컬 솔루션들이 있어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연동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중앙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기저기 동일한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메일에도 있고 메신저에도 있고 파일 서버에도 있고 쉐어포인트에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다 통합을 중앙으로 하면서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들은 다 중복 제거해서 저장되다 보니까 스토리지 비용이 거의 뭐 중복 제거가 막 9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을 아무래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이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는 웜 스토리지 기능도 저희가 같이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그 데이터 보호를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컴플라이언스,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따라서 뭐 몇 년, 뭐 민감정보는 몇 년, 기밀정보는 몇 년, 그 다음에 회사의 뭐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뭐 5년 이상 보관, 뭐 이런 다양한 규제에 맞춰서
데이터들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채팅창에 베리타스 설문 링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예, 직접 뭐 방문이라던가 온라인 설명회 등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설명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